저는 그때까지 운명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현관문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를 뜯어보는 순간 아, 이게 바로 벼랑 끝이구나 싶었어요. 최종 독촉장. 채무자 박춘배의 연대보증 채무 금액 4억 8천만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똑같더군요. 4억 8천만 원. 제가 일생 동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 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흥방불령이었어요. 사업 좀 정리하고 온다. 하면서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죠.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진짜 혼자가 됐어요. 언니만 있었다면. 죽은 언니 수연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언니였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당차고 뭐든 해결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25살의 나이에 변변한 직장도 없고 고작 카페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박지은 씨 맞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깊은 음성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잠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라뇨? 저한테 무슨 제안을 하겠다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저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들어갈 엄두도 못 낼 곳이었어요. 커피 한 잔이 제 하루 알바비와 비슷한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 다린 양복을 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첫눈에 봐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냄새가 났어요. 제가 평생 만나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은 씨 맞죠? 강민준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따뜻했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의외로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셨나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커피를 홀짝이고는 계속 말했어요. 제 부모님이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에게 병원을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35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정된 가정이 있어야 병원 경영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의사면 결혼 상대 찾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데 왜 저에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연애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병원 일도 바쁘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 같은 건 믿지 않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씨는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시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 때문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지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6개월 동안만 제 아내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니라 계약 결혼이에요. 계약 결혼이라뇨?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는 거죠. 같이 살긴 하겠지만 그냥 룸메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후에 조용히 이혼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들겠습니다. 5억 원. 아버지 빚보다도 많은 돈이었어요. 그 돈만 있으면 빚도 갚고 새 출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지만 곧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을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계약서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법적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 내용은 간단했어요. 계약 기간 6개월. 대가 5억 원. 조건 부부 역할 충실히 수행. 타인에게 계약 결혼 사실 비밀 유지. 금기사항 서로에게 감정을 갖지 말 것. 마지막 교건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감정을 갖지 말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제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시간을 좀 주시면. 죄송하지만 오늘 결정해 주셔야 해요. 다른 후보자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후보자들이라니. 저 말고도 이런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갑자기 조급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승낙한다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내일부터요.
혼인신고도 내일 하고 저희 집으로 이사도 해야 합니다. 너무 빨랐어요. 하나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 수연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지은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라고 했겠죠? 행복이라. 지금 되게 행복은 사치였어요.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럼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펜을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지은.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6개월 잘 부탁드려요. 지은 씨.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민준 씨.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강민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이 계약이 단순히 6개월짜리 연기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아픈 시간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을 때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혼인신고서에 서명해 주세요. 공무원의 말에 따라 펜을 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서류 작업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왠지 저를 달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마웠습니다. 강민준의 아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축하합니다. 이제 부부시네요.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지만 전혀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계약이었으니까요. 구청에서 나오자마자 민준 씨가 말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시죠. 짐은 이미 옮겨두었어요. 네. 언제요? 어젯밤에 업체를 시켜서 옮겼습니다. 원룸에 있던 거라 많지 않더군요. 그가 제 집에 가봤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마치 제가 조종당하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민준 씨의 집은 한남동에 있는 펜트하우스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카드키를 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거실만 해도 제가 살던 원룸의 몇 배는 넓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보였고 인테리어는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모던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때 민준 씨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의 차가운 인상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은 당신의 집이에요. 그가 제 방을 보여줬어요. 안방 옆에 있는 꽤 넓은 방이었는데 제 옷들과 책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 짐을 누가 정리한 거예요? 가정부 아주머니께 부탁했습니다. 괜찮죠? 괜찮냐고 물어보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방은 어디예요? 안방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문은 항상 잠글 거고 서로 사생활은 철저히 지켜드릴게요. 다행이었어요. 아무리 계약이라고 해도 갑자기 같은 방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할 뻔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민준 씨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몇 가지 일정이 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소개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진짜 부부처럼 해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어색해하지도 마시고요. 쉽게 말하지만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혹시 리허설 같은 걸 해볼까요? 민준 씨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허설이요. 네, 부부처럼 행동하는 연습 말이에요. 손잡기라든지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아, 그럴 필요까지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민준 씨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오셨네요. 지금 당장요. 네,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빨리 제 옆에 서세요. 문이 열리자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었어요. 눈빛이 매서우면서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결혼했다고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갑작스럽긴. 내 아들이 혼인신고했는데 당연히 와야지. 그분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마치 엑스레이라도 쏘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강지은입니다. 저는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민준 씨가 부엌으로 가자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민준이와 사귀었니? 6개월 정도 됐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어요. 민준 씨와 미리 상의한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6개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지? 저희가 조심스러워서요. 조심스럽기에. 남자가 여자 마음을 확신도 없이 6개월이나 질질 끌었다는 얘기네. 뭔가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기세였어요. 저는 점점 위축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차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내 아들이 결혼했는데 갑자기가 어디 있니? 그런데 이의 가족은 어떻게 되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족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민준 씨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무슨 사업? 건설업입니다.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서 인사는 나중에 드릴 예정이에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민준아, 병원 승계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니? 곧 말씀드릴 예정이었어요. 좋아. 그럼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아버지도 만나보고 싶어 하실 거야. 시어머니가 일어서더니 저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얘야, 민준이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하지만 그분의 말투에서는 전혀 환영하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저와 민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하셨죠? 괜찮아요. 그런데 내일 부모님 댁에 가야 하는군요. 네.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쯤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수연아. 민준 씨의 목소리였어요.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수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들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 들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큰 죄책감을 안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언니 이름도 수연이었거든요. 설마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민준 씨가 저를 선택한 이유, 제 사정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잠꼬대까지. 혹시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 아닌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온갖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아침 인사를 건네는 민준 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분명 큰 비밀이 있다고요. 민준 씨 부모님 댁은 평창동에 있는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 걸어가는 데만 2분은 걸렸을 거예요. 마당에는 정원사가 손질한 듯한 완벽한 조경이 펼쳐져 있었고 집 자체도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민준 씨가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지만 제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제 밤 거의 잠을 못 잔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런 집에 와본 적이 없어서 위축됐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어제 봤던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더욱 우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왠지 저를 압도하려는 의도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안내 닫았는데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벽에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 하나하나가 다 골동품 같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서재에 계시죠. 곧 나오실 거야. 그때 중후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민준 씨와 비슷한 키에 여전히 당당한 체격,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아, 민준이 왔구나. 그리고 이분이 지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하하, 그래. 반갑네. 예, 애비예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친근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도 뭔가 저를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앉아서 얘기하자. 모두 소파에 앉았는데 저는 민준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우리 사이의 거리까지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지은이 아버지가 건설업을 한다고?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계세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제 민준 씨와 맞춰놓은 대로요. 건설업이면 우리 병원 신축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나중에 한번 만나봐야겠어.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실제로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행방불명인데. 아직은 바쁘셔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바쁘긴 하지. 다행히 시아버지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준아,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놀랐어. 그동안 연애하는 것도 못 봤는데. 저희가 조용히 만났거든요.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조용히 만나긴. 6개월이나 사귀면서 부모한테 소개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 신중하게 하고 싶었어요. 결혼은 중요한 일이니까요. 신중하긴. 그래서 갑자기 혼인신고부터 박은 거야?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여자가 먼저? 시어머니 목소리에 의외라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네. 민준 씨가 너무 좋아서 기다리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프러포즈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추궁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 요즘 여자들은 적극적이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혼인신고까지 한 거구나. 네. 지은아, 혹시 급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순간 무슨 뜻인지 알겠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고. 요즘 젊은 애들이 순서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야. 민준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떨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 어쨌든 됐고. 그런데 지은아, 너 뭐 하고 지냈니? 직업은? 저는 카페에서 일했어요. 카페.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아르바이트 말이야? 네. 대학은? 2년제 졸업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구나. 민준이는 의대 나왔는데. 어머니! 민준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뭐야, 사실을 말한 건데. 좀 차이가 나지 않아?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학력이 전부는 아니죠.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래,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 하지만 우리 가문에서는 중요해. 시어머니의 말이 마치 칼날 같았어요. 지은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민준 씨가 저를 감쌌어요. 착하고 성실한 건 기본이고 병원 원장 부인으로서의 품격과 교양이 있어야지. 어머니, 지은이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때 시아버지가 나섰어요. 자, 그만해. 이미 결혼한 일을 가지고 뭘 그래. 지은이도 당황스러울 텐데. 당황스럽긴요. 제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연기였지만 말하고 보니 진짜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요리는 할 줄 아니?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요. 기본적인 거 말고 제대로 된 요리 말이야. 한정식이라든지. 그건 아직 못해요. 민준이 입맛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할 거야? 배우겠어요. 배우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손맛이라는 게 있거든. 시어머니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요리부터 시작해서 꽃꽂이, 피아노, 심지어 골프까지. 제가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은이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준 씨가 또 나섰어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확인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인데. 지은아, 밥을 안 먹네.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첫 방문이니까 그럴 수 있지. 편하게 생각해. 시아버지는 친절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 저를 압박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예요. 민준 씨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제 방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지은 씨,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죠?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 씨의 병원에서 환영 파티를 열어둔다고 했거든요. 새로운 원장 부인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꼭 가야 하나요? 네. 직원들한테 인사는 해야죠. 그리고 민준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지은 씨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파티 당일 저는 민준 씨가 준비해준 드레스를 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명품 드레스였는데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예뻐요. 민준 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그 칭찬도 언니를 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맞아줬어요. 의사, 간호사, 직원들까지 총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강지은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원장님이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간호사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동안 연애는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 비밀리에 사귀고 있었거든요. 민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따뜻한 손길이 좋았거든요. 분이 정말 미인이시네요. 원장님이 부러워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한 명의 여의사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서지혜입니다. 순간 민준 씨의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서지혜 선생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세련됐고 무엇보다 똑똑해 보였어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민준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오빠라고 불렀어요. 뭔가 특별한 사이였던 것 같았어요. 지혜야. 민준 씨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지은 씨, 민준 오빠랑 언제부터 사귀셨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그럼 작년 말 정도네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예전에 민준 오빠가 좋아했던 사람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거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혜야, 그만해. 민준 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왜요? 칭찬인데요. 정말 수연이랑 많이 닮으셨어요. 서지혜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전혀 선량해 보이지 않았어요. 수연이가 누구예요? 우리 언니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물었어요. 민준 오빠의 첫사랑이에요. 정말 예쁜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지혜 선생님. 민준 씨의 목소리가 위험했어요. 미안해요. 괜한 얘기를 했네요. 서지혜 선생님이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원장님이 전에 사귀던 분이 있었나요? 누군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갑자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부인 앞에서 전 여자친구 얘기가 어디 있어?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병원 투자자 중 한 명이었나 봐요. 맞아. 미인 부인 두고 무슨 소리야?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허리를 감쌌어요. 부인, 한 잔 어때요? 저는 놔주세요. 제가 당황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순식간에 다가와서 그 남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제 아내에게 손대지 마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미안. 그냥 장난이었는데. 장난이라고 해서 용납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요? 그의 품에 안겨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죠. 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그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 씨, 우리 집에 가요. 민준 씨가 속삭였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때 감정을 생각했어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을 때의 따뜻함, 저를 지켜주겠다는 단호한 모습. 혹시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지혜 선생님의 말도 잊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결국 그는 언니의 대체제일 뿐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민준 씨에 대한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새벽 즈음 또다시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미안해. 이번에는 제 이름이었어요.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준 씨가 제 이름을 부르며 사과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사이에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민준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잘 잤어요? 라고 물어볼 때의 표정이 달라 보였거든요. 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네, 잘 잤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사과했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오늘 제가 병원 일찍 끝나면 저녁은 같이 해요. 네. 네.
평소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했을 텐데 왜 그냥 끄덕이게 됐을까요? 민준 씨가 병원에 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계약상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큰 집에서 할 일 없이 지내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가정과 아주머니가 청소는 다 해주시니까 저는 주로 의류를 연습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민준이 입맛이 까다롭다. 고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아, 돌아보니 대학 동창 혜진이었어요. 혜진아. 야, 너 여기서 뭐해? 이 동네 비싸기로 유명한데?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나 결혼했어. 뭐, 결혼? 혜진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언제? 왜 연락도 안 했어? 좀 급하게 하게 됐어. 급하게. 설마? 혜진이가 제대를 힐끔 쳐다봤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럼 뭔데? 너 남자친구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었어. 와, 진짜. 그 사람 뭐 하는데? 의사야. 의사. 대박. 우리 지은이가 의사 며느리가 됐구나. 혜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디 사는데? 혹시 여기? 응. 한남동에. 한남동. 펜트하우스. 응. 혜진이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야, 너 완전 대박이네. 신데렐라잖아. 신데렐라라. 만약 혜진이가 제 진짜 상황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잘생겼어? 응. 잘생겼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정말 잘생겼거든요. 성격은? 착해.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저에게 친절했으니까요. 야, 나중에 한번 만나자. 남편도 소개시켜줘. 나중에 혜진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씁쓸해졌어요. 제 친구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요리 레시피를 보면서 떡갈비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이게 맞나? 혼자 중얼거리며 요리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 왔어요. 네, 잠깐만요. 서둘 것 없이 음식을 담았는데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민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 됐네요. 뭘 만드셨는데요? 떡갈비요. 처음 만들어 봐서. 민준 씨가 웃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정말요? 네, 정말요. 저희는 식탁에 앉아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준 씨가 제가 만든 떡갈비를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해요.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고 그 사람이 맛있다고 해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나요? 그런데 오늘 뭐 하셨어요? 마트 갔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요? 대학 동창인데 우연히 마주쳤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결혼 얘기는? 했어요. 의사와 결혼했다고.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신기해했어요. 신데렐라 같다고. 말하고 보니 부끄러웠어요. 신데렐라라. 그런데 지은 씨는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6개월 후에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생각하기 싫었어요. 6개월 후라는 게 너무 빨리 다가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새로운 곳에서 카페라도 열어볼까 해요. 카페요. 네, 전에 일했던 곳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 씨가 만든 커피 마시고 싶네요. 그의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이에요. 저희는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미소였던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준 씨가 뒤에서 도와줬어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같이 하는 게 빠르죠.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가끔 손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상해. 왜 이러지? 설거지를 다 마치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지은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같이 나가볼까 해서요.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가끔은 부부처럼 데이트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연기를 위한 데이트라는 얘기군요. 아, 네. 좋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그럼 내일 2시쯤 나갈까요? 네. 너무 신나서 대답했다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일 뭘 입어야 할까요? 연기를 위한 데이트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입고 싶었어요. 아, 이게 뭐야? 나 왜 이러지?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옷을 대어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준 씨를 보면 마음이 뛰기 시작한 게 파티에서 저를 지켜줬을 때,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감정을 갖지 말 것. 저는 벌써 그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 씨에게 저는 여전히 언니의 대체제일 뿐일 텐데. 그런 독특한 생각들을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진짜 신데렐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2시 종이 치려고 하는데 왕자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마요. 그 왕자님의 얼굴이 바로 민준 씨였어요. 하는 꿈에서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과연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다음날 오후 2시, 저는 한참 전부터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결국 하얀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준비됐어요? 민준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캐주얼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편안해 보였어요. 네. 예뻐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감사해요. 차 안에서 민준 씨가 물었어요. 어디 가고 싶은 곳 있나요? 아니요, 민준 씨가 정하세요. 그럼 백화점 봤다가 영화 보는 건 어때요? 좋아요. 평범한 데이트 코스였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나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옷가게를 둘러보는데 민준 씨가 자꾸 제게 옷을 사주려고 했어요. 안 사도 돼요. 옷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도 기념으로라도. 정말 괜찮아요.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받고 있는데 더 받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한 여자가 저희를 불렀어요. 민준 오빠? 돌아보니 어제 봤던 서지혜 선생님이었어요. 지혜야. 민준 씨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우연이네요. 데이트 중이세요? 네. 지은 씨도 안녕하세요. 서지혜 선생님이 저에게 인사했는데 뭔가 어색한 미소였어요. 안녕하세요. 뭘 사려고 오셨어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아, 그럼 같이 다녀도 될까요? 저도 혼자라서 심심했거든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셋이서 백화점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서지혜 선생님은 계속 민준 씨와 추억 얘기를 했어요. 민준 오빠 기억나요? 의대 시절에 여기서 같이 쇼핑했던 거? 기억 안 나는데. 거짓말. 분명히 기억할 텐데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편해졌어요. 마치 제가 끼어든 사람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지은 씨는 언제 민준 오빠를 처음 봤어요? 갑자기 서지혜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작년 말쯤이요. 어디서요? 카페에서. 카페. 민준 오빠가 카페를 가다니 신기하네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민준 오빠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해요. 특히 녹차.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지은 씨를 보면 자꾸 수연이가 생각나요. 또 그 이름이 나왔어요. 수연이요? 네, 정말 많이 닮으셨거든요. 그죠, 민준 오빠?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혜야. 그런 얘기는. 왜요? 칭찬인데요. 수연이 정말 예쁜 애였는걸요. 서지혜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지은 씨, 수연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요? 민준 오빠의 첫사랑이었어요. 정말 사랑했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지혜야, 그만해.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왜요? 지은 씨도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자기 남편의 과거를. 그때 서지혜 선생님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봐요. 그것은 사진이었어요. 민준 씨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우리 언니 수연이었어요. 이게 수연이에요. 어때요? 정말 많이 닮지 않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사진은 3년 전에 찍은 거예요. 민준 오빠와 수연이가 사귀고 있을 때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서지혜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은 씨. 민준 씨도 제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적셨어요.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그럼 정말이었구나. 민준 씨와 언니가 사귀었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럼 민준 씨가 저를 선택한 이유도 언니를 닮아서 화장실에서 나오니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혜는 먼저 갔어요. 갑자기 병원에 일이 생겼다고. 아, 집에 갈까요? 네. 차로 가는 길에 민준 씨가 말했어요. 지은 씨, 아까 지혜가 한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이요? 수연이 얘기요. 그건 과거 일이니까요. 과거 일이라고 했지만 제게는 과거가 아니었어요. 그 수연이가 바로 제 언니였으니까요. 민준 씨, 네. 혹시 언니랑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준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그냥 민준 씨에게 언니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니까 궁금해서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민준 씨가 입을 열었어요. 친구의 소개였어요. 괜찮은 여자가 있다길래 별 생각 없이 나갔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와 민준 씨와의 첫 만남. 그리고 언니가 민준 씨에게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럼 민준 씨는 언니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언니, 나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 언니의 연인이었던 사람과 자짜 결혼을 했어. 근데 이상해. 나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언니 대신으로 보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찢어버렸어요. 언니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지은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박춘배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 씨 방으로 뛰어갔어요. 민준 씨, 민준 씨. 네. 뭔 일이에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어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어디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이래요. 지금 가죠. 제가 차 빼올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민준 씨였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민준 씨, 혹시 아버지가 많이 다치신 건 아닐까요? 응급실에서 연락했다는 건 의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심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연락도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니.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 민준 씨가 먼저 응급실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해줬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다리 골절이 있지만 수술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지만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아빠. 지은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첫 마디가 사과였어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으면 다행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딸 앞에 나타나게 돼서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때 민준 씨가 들어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남편 강민준입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라고? 지은아, 언제 결혼했니? 최근에요. 아빠가 안 계셔서. 혼자 결정했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또다시 사과했어요. 아버님, 지은이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빨리 나으셔야죠. 민준 씨가 자연스럽게 사위 역할을 했어요. 진짜 사위 같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내겠습니다. 계약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쓰질 것 같았어요. 지은 씨, 좀 쉬세요. 오늘은 제가 밥 해 먹을게요. 괜찮아요. 제가. 안 돼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민준 씨가 강하게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민준 씨가 등을 쓸어줬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제 많이 놀라셨으니까. 하지만 이상했어요. 몇 주 전부터 속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고. 설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 씨,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아픈데. 약국에 소화제 사러 가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가는 거였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 씨는 병원에 갔고 혼자 있을 때 테스트를 해봤어요. 결과는 2줄이었어요. 임신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갑자기 기억났어요. 민준 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온 날이 있었어요. 그날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날 밤에 일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민준 씨의 아이가요. 하지만 이게 좋은 일일까요? 계약 결혼인데.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민준 씨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민준 씨의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게. 나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제서야 확실해졌어요. 제가 민준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그가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언니의 대체제로 보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민준 씨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지은 씨, 몸은 좀 어때요? 네, 괜찮아요. 아버님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언제 말해야 할까요? 민준 씨, 네. 혹시 만약에 말이에요. 저희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요? 계약에 없던 일 말이에요. 민준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결국 그날은 말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아버지가 퇴원했어요. 민준 씨가 아버지를 위해 요양원을 알아봐 주셨어요. 고맙다. 민준아, 이런 사위를 두어서 지은이가 복이 많다. 아버지가 민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빨리 나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은이를 잘 부탁한다. 당연히 잘해드릴게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진짜 부부라고 믿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 씨가 말했어요. 지은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아픈 데 없어요? 괜찮아요.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사실은 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저는 용기를 냈어요. 임신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임신했어요. 그날 밤. 기억하세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확실해요? 네, 테스트해봤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감쌌어요. 이런 일이. 민준 씨, 저는 지은 씨, 미안해요. 제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요. 저도 쉬지 않았어요. 그때 민준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약에는 없던 일이죠. 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집에 와서도 저희는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민준 씨가 제 방으로 왔어요. 지은 씨, 잠깐 얘기할까요? 네. 아이에 대해서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는 낳고 싶어요. 민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이 아이는 저희 아이잖아요. 하지만 계약이. 계약은 잠시 잊어요.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요. 민준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나으시죠. 정말요? 네. 그리고 계약 기간도 연장해야겠네요. 계약 기간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함께 있어야죠.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아이 때문에 함께 있는 거니까요. 저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은 씨, 네? 이 일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순간 혈색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벌써 무서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언제 말씀드릴까요?
내일 저녁에 집에 가죠. 미룰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배에 손을 대고 생각했어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이 아이로 인해서 민준 씨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까요? 다음날 저녁,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잘 설명할게요. 민준 씨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임신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놨구나. 그런데 얼굴이 좀 밝아 보이네. 평소보다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민준아, 오늘 무슨 특별한 일로 왔니? 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가 임신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음을 보였어요. 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축하한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은아, 정말이야? 네. 맞아요. 어머, 우리 지은이가? 아니,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몸은 괜찮아? 입덧은 어때? 조금 있어요. 그럼 당분간 무리하면 안 돼.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는 처음 봤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셨어요. 손주를 가져줘서 고마워.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실 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지은아, 이거 많이 먹어. 임산부한테 좋다고 하더라. 네, 감사해요. 그리고 집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해. 네, 조심할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산후조리원도 미리 알아봐야 하고.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출산 준비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 씨가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실 줄 몰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임신 소식이 정말 기쁘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관심은 계속됐어요. 매일 안부 번호를 주시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보내주셨어요. 지은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정말 180도 바뀐 태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너희 둘이 요양원에 좀 와라. 네, 둘이요? 응, 민준이랑 같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보면 알아. 꼭 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다음날 오후 저희는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님이 왜 갑자기 둘이 오라고 하셨을까요? 글쎄요. 임신 소식 때문인가? 요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빠,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많이 나았어. 앉아라. 저희가 앉자 아버지가 민준 씨를 쳐다봤어요. 민준아,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아버님. 우리 지은이랑 왜 결혼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 씨가 당황했어요. 그게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5억은 뭐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빠, 지은아, 너는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민준 씨를 노려봤어요. 5억에 6개월 계약으로 우리 지은이를 샀다며.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님, 그게 내가 다 알고 있어. 계약서도 받고.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았나?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내가 없어졌을 때 내가 갑자기 결혼했고 5억 빚이 해결됐더라고. 아빠, 사고 나서 정신없을 때는 몰랐는데 요양원에서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알던 사설탐정한테 부탁해서 조사했어. 계약서까지 다 봤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나? 저는 대답 못하겠지. 계약 관계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은아,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아빠, 뭐가 아빠야? 내 딸이 돈으로 팔려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아버지가 민준 씨를 다시 쳐다봤어요. 민준아, 대답해봐. 우리 지은이를 사랑하나? 민준 씨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역시 대답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민준아, 내 딸 이용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 이용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5억 주고 6개월 계약한 게 이용이 아니고 뭐야? 저는 정말 정말 뭐? 정말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따져 물었어요. 그럼 왜 계약 결혼을 했어? 진짜 사랑이면 평범하게 결혼하면 되잖아. 민준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봐, 결국 답 못하잖아.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일어나. 이런 애매한 관계는 끝내자. 싫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뭐, 싫다고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왜? 계약 관계인데. 계약이어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그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정말 사랑해요. 처음에는 계약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해요. 민준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은 씨. 저는 민준 씨 없이는 안 돼요. 아이도 우리 둘이 함께 키우고 싶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럼, 민준아, 아버지가 민준 씨를 쳐다봤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저도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정말인가? 네. 처음에는 다른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저희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네, 아버님. 계약은 찢어버리고 진짜 부부로 살아라.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도 저에게 진심을 고백했어요.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민준 씨, 네, 정말 저를 사랑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울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랬던 건가요? 민준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아니요. 솔직히 처음에는 아니에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할까요? 긴 얘기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민준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은 씨, 사실 저 이전에 만난 적 있어요. 네. 언제요? 수연이 장례식 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장례식 때요? 네.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정말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연해요. 그때 지은 씨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러고 보니 언니 장례식 때 기억이 흐릿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며칠이 멍하게 지나갔거든요. 그럼 민준 씨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수연이 동생이라고 해서 인사도 드렸는데 지은 씨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아, 그랬구나. 그때부터 지은 씨가 어떻게 지내실까 걱정이 됐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연이가 평소에 지은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언니가 저 얘기를요? 네. 항상 걱정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지은이는 너무 순수해서 걱정이야.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수연이에게 지은 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저는 언니가 그렇게 저를 걱정한다는 걸 몰랐어요.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결혼을요? 네.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프로포즈 했거든요. 그럼 언니가 사고 당한 날은? 결혼 준비 얘기를 하러 저에게 오는 길이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수연이 연락이 안 와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 소식을 아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이 휴대폰 최근 통화 목록에서 제 번호를 찾아서 연락하신 거였어요. 그때 상황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신 거고요? 네. 그런데 지은 씨도 거의 동시에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3일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수연이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때 정말 자책했어요. 제가 부르지 않았다면.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언니가 혼자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게. 저희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이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지은이는 소중한 동생이고 잘 챙겨줘야 하는 아이라는. 언니가 그런 말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수연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민준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은 씨를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만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버님 빚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어떻게요? 수연이 친구가 걱정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그래서 계약 결혼을 생각하신 거고요? 네. 이상한 방법이긴 하지만 지은 씨를 지켜보고 싶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냥 도와드리면 지은 씨가 받기 어려우실 테고 그렇다고 수연이가 그렇게 걱정했던 동생을 그냥 둘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병원 승계는 핑계였어요. 물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압박을 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 결혼 형태를 선택한 거긴 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동기는 아니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솔직히 처음에는 수연이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언니를 닮아서요? 네. 지은 씨를 다시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수연이와 너무 닮아서. 전에는 정신이 없어서 의식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말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하지만 지은 씨와 함께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뭐요? 지은 씨는 수연이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요. 어떻게 달라요? 수연이는 밝고 활발했어요. 자신감도 넘치고 어디서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네. 하지만 지은 씨는 따뜻하고 세심해요. 저를 위해 요리할 때, 제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줄 때. 수연이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민준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말 저를 사랑하게 된 게요? 글쎄요. 정확한 순간은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면 지은 씨가 반겨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민준 씨 차 소리만 들어도 설렜어요. 저희는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은 씨, 화나지 않아요? 뭐가요? 처음에 접근한 이유가 순수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정말요? 민준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언니가 걱정했던 저를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죠. 지은 씨. 비록 시작은 이렇지만 정말 잘해줄게요. 저도요. 민준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지은 씨,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언니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희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요. 언니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민준 씨를 통해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니 이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 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은 씨, 몸은 어때요? 민준 씨가 제대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임신 6개월이 되니까 배가 제법 나왔지만 입덧도 끝나고 몸이 한결 편해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안정기라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은 씨, 우리 진짜 결혼식 올리면 어떨까요? 민준 씨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네, 정말요? 네. 지금이 좋을 것 같아요. 몸도 안정됐고 이번에는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결혼식으로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계약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하는 결혼식이라니.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들만 모인 가운데 저희의 진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임산부용 드레스를 입고 민준 씨와 함께 걸어 들어가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지은아, 진심으로 사랑해. 평생 너와 우리 아기를 지키고 사랑하겠어. 민준 씨의 각서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민준 씨, 저도 힘든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 사랑해요. 평생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요. 그때 내 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기도 축복해주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결혼식 후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은 씨,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제 정말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 아기도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걸 느낄 거예요. 건강한 딸이 태어났어요. 축하해요. 정말 예쁜 아기예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여줬어요. 우리 딸, 민준 씨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어요. 정말 예쁘네요. 저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새벽에 아기가 울면 함께 일어나서 돌보고, 민준 씨가 퇴근하면 저녁을 먹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지은 씨, 후회한 적 없어요? 뭐려? 계약 결혼으로 저를 만난 것. 전혀요. 어떻게 만났든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죠. 아기가 자고 있는 방을 들여다보며 저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행복하네요. 네, 저도요. 가끔 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언니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계약서로 시작된 저희의 사랑이지만 이제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강한 진짜 사랑이 되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매일매일 더 깊어지는 사랑을 느껴요. 사랑은 정말 계약서보다 강했습니다.